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과목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해줄 고진세 선생님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과목 선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현재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교실을 갖추고 해당 교과 시간에 전용 교실을 활용하여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방금 말했던 교과 교실제나 지금 설명하게 될 과목 선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원활한 수업이나 학교 생활 등에 도움을 주고 그것을 물론 목적으로 삼고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될 대학 입시를 도와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대입 모집 시기를 살펴보면 9월에 수시, 12월에 정시. 자,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시에는 수능과 실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끝난 뒤에는 또 추가 모집을 하게 되죠. 하지만 대입 지원 시기나 전형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설명하게 될 과목 선택입니다. 자, 과목 선택이란 학교에서 다양하게 개설된 과목을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 과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배우게 되는 과목이겠죠. 2학년에 한국사를 배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1학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은 무엇이냐? 바로 오른쪽에 박스로 나와 있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과목들을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공통 과목은 즉 학교 지정 과목이겠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들 중에서도 문학, 독서, 수학원, 수학2, 영어원, 영어2와 같은 과목들이 수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가 지정해 놓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학생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저 안의 모든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뜻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과목 선택의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입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교육부에서는 수시가 70% 그리고 정시가 30% 정도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은 좌측과 같습니다. 딱 보기도 교과가 너무 많죠. 반면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는 우측과 같이 종합 40%, 논술 11, 실기 6, 수능 30, 교과 8.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내신 성적 자체에만 비중을 좀 두는 경우가 많지만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과 수능의 비율 두 가지를 합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죠. 때문에 학생부 종합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역시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과 수능을 합친 비율이 70%에서 80% 전후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수능이 바뀌게 되죠. 앞으로 국어와 수학의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통 과목의 경우는 독수와 문학, 수학 1과 수학 2가 있고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정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이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인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 택일을 해야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니지만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과를 진학을 하려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도록 필수 과목으로 이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탐구 영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가 나눠져 있지 않고 통합돼서 탐구 영역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이 역시 각 대학에서 희망하는 탐구 영역을 선택해 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연 계열을 진학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근데 수학과 과학에서 이미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 택일, 과학에서 과학 과목 중 택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탐구형의 경우 모두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나 학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이 달라질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과목 선택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적 체계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모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석자 등급이 A부터 성취도가 A부터 E, A부터 C가 있는데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과목들 과학, 탐구, 실험, 체육, 운동, 건강, 미술, 연극, 진로 선택 과목까지 이 과목들은 모두 A부터 C의 성취도로만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80점 이상은 A, 60점에서 79점은 B, 그다음에 60점 미만은 C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를 제한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는 즉 국영수사과 같은 과목들을 말하는 거죠. A부터 E의 성취도가 부여가 되고요. E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를 고정해 놓는 90점 이상일 시 무조건 A, 80점에서 89점일 때 무조건 B 이렇게 지정해 놓는 고정 분할 점수가 있고요. 난이도나 학생 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석차 등급을 정할 수 있는 단위 학교 분할 점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외되는 과목들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들이 단위 학교 분할 점수를 사용합니다. 정해진 분할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상대평가겠죠, 대부분. 네. 상대평가는 석차 등급은 이제 아래 파란 글씨의 과목들은 역시 제외가 됩니다. 이 과목들은 상대평가에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모든 과목은 상대평가에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는 해당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석차 누적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자, 2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은 4% 이내인 8명, 2등급은 11% 이내인 14명, 이런 식으로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각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200명일 때는 8명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해당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50명이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4% 이내의 학생들은 2명이 되게 되겠죠. 즉,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학생 수가 많으면 각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도 늘어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과목에 대한 인원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역시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석차 등급에 대한 비율은 같지만 총 인원이 적은 과목에서는 각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또한 적다는 것을 역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대학에서도 이를 생각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대학에서 그렇게 뽑는다 치면은 과목을 선택한 인원수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거나 기피하는 과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과목의 1등급이
다른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에서의 1등급과 동일하게 작용되리라고 대학에서도 생각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말했던 부분은 민국이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요. 자, 민국이만 보면, 자, 민국이는 원점수 92점이라는 점수를 갖고 있죠. 위아래 표 모두에서. 자, 그래서 보면은 모두 분할 점수는 A를 받았습니다. 절대평가. 그죠? 하지만 상대평가의 석차 등급을 보게 되면 위에서 200명이 수강자인 과목에서는 석차가 4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았어요. 네, 왜죠? 그죠? 4% 이내인 8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밑에 표에서 살펴보게 되면 50명의 수강자밖에 없는 동일한 과정에서 동일한 점수 92점을 받았을 때 점수를 가지고 3등을 했죠. 예. 근데 3등이면 50명의 4%이기 때문에 2명밖에 1등급을 받을 수가 없겠죠. 때문에 위에서와 다르게 여기서는 민국이는 상대평가 등급을 2등급으로밖에 받을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동일한 점수일지라도 과목 선택에 따라서 과목을 듣는 학생 수에 따라서 또한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과목별 성적 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공통 과목의 경우는 과학 탐구 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5단계의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과학 탐구 실험만 3단계의 성취도가 나오고 상대평가 성차 등급은 산출되지가 않습니다. 일반 선택 또한 체육, 그 다음에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단계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산출되게 됩니다. 진로 선택의 경우는 모든 과목이 3단계 성취도로 나오게 되고요. 성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양교과와 같은 경우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강자가 13명 이하인 과목들, 소인수 과목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과목들 또한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꿈두레와 같은 이제 공동교육과정 과목 또한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 다시 수능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죠. 국어, 수학을 공통 선택으로 구조로 변경을 하고 탐구 역시 문이과 폐지,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차이점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같은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게 되고 수학 역시 가형 나형이 아니고 공통과 선택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들도 하나로 합쳐져서 탐구 영역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 또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지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내신뿐 아니라 수능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 그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과 점수와 수능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과목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모두 배우게 되고요. 한국사만 2학년 때 배우게 되죠. 그리고 체육은 매학기 이수입니다, 여러분들. 매학기 이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 때까지 체육 수업을 항상 들어야 하고요. 진로 선택의 과목의 경우는 3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무조건 3과목 이상 들을 수 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과목의 위계인데요. 수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수학의 과목은 이제 수학 과목을 이수해야만 이제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기하 요 4가지 과목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1을 이수해야만 경제 수학을 들을 수 있고요. 수학 1과 수학 2 모두 들어야만 미적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과목에도 위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수가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잘 듣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대 지원 시 이제 교과 이수 기준 및 정시 가산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내용이겠죠. 밀접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면 쉽게 유형 2까지 만족을 하시면 이제 충족을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의 경우 일반 4 또는 일반 3 진로 1, 그다음에 과학은 일반 3 플러스 진로 2 또는 일반 2 플러스 진로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구분된 수학, 과학, 뭐 사회 과목에서 유형 2까지 충족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 여러분들의 이제 학년별 과목 선택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로 기초 작업인데요. 개설 과목의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해줬던 학교 지정 과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직 완벽하게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여러분께 어떤 과목이 짜여져 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요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고사가 끝나게 되면 1차 조사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공지를 해 주실 겁니다. 아무튼 자, 1단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2단계는 과목 선택 안내 지금 하고 있죠, 선생님이. 3단계 이제 1차 조사, 1차 과목 선택 수요 조사인데 여러분들이 8월 11일 날 어떤 과목들이 있고 보게 되고 또 어떤 과목들을 희망하는지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요 조사예요. 선택 조사. 그다음에 2차 조사가 있어요. 9월 14일 날 진행하게 될 건데 2차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차 조사. 3차 조사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차 조사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3차 조사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음 학년에서 듣게 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설 과목이 확정되면 교과서를 신청하는 식으로 이제 과목 선택 일정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목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과목 선택은 여러 번에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준 고려해야 할 점이나 과목 선택이 필요한 이유 정도만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네, 안 좋은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동상고고 학생들 조금만 힘내서 학교 열심히 다녀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말했듯 과목 선택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해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